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2일 밤 7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 된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폐지 의사를 재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비판적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이게 2030 세대의 남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은 남성 여성 갈라치기 한 게 아니고 남성 여성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정책을 펴자는 주장을 했는데 자신을 반페미니스트로 모는 것은 모함이다 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2030 세대가 남녀로 갈리면서 여자는 이재명, 남자는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아주 컸고, 이게 2030 세대 전체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수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거의 50% 득표를 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바로 직결되었습니다. 이게 또 세대 포위론으로 이어지면서 이준석의 대전략이 성공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동안에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한 것은 역시 이 또한 총선의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지는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됩니다. 같은 카드를 두 번 썼을 때 두 번 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일단 비판적 그러나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고 정권 초기에 여당이 정부 조직법을 내어서 개정하면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 정부 조직법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여당은 정권 초 정부 조직법을 인수위에서 제대로 처리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여소야대여서 여가부 폐지가 안 됐다고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제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할 때마다 여성계의 반발을 이야기하면서 무시했고, R&D 예산을 줄이면서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늘리더니 갑자기 또 실질적 폐기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등 업적을 세웠지만 남녀 갈등 조장, 예산 낭비, 무능한 행정이 드러나 이제는 시효가 다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 조직법 개정인데 이번 4월 선거가 여가부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박은식 비대위원의 여성부 관련 발언이 당 공식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당 입장은 예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야기한 것은 박 비대위원 개인적 말씀이었고 여기에 대해 우리가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여성부 폐지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국장 인사 개편을 시작으로 여가부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보직을 유지하며 조직 개편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여성가족부 무력화와 대안 없는 폐지는 만연해 있는 차별과 배제, 혐오를 방치하겠다는 메시지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차별과 불평등, 폭력 없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는데 이게 다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게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 나라를 위한 거냐, 아니면 여기에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사람이 과격하게 행동하면은 저희가 뭐냐 이렇게 됩니다. 국가 정책은 과격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과격하게 하는 저희의 총선에서 표를 더 얻겠다는 거, 이게 만약 게재되어 있다면은 그건 국가를 망칩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손을 댄다든지, 지금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의사 집단 전체를 적으로 모는 것 같은 그런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여가부 폐지가 법을 통해서 공식화되기 전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되지도 않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약을 내건다든지, 아니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 느닷없이 사전투표 용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거 관리에 일대 혼선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게, 거기 깔려있는 계산이 다 이 선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리를 포함하고 있고 무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좋은 것은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은 국가 원수 자격으로 국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5년 단임이 좋은 것은 5년 동안 눈치 안 보고 전력을 다한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저조하니까 이번 총선에 너무 풀 배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드는 중에 이번에 여가부의 실질적 폐지 수순이라는 이 카드가 또 하나 새로 나왔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그건 내 작품이다 하는 아마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 아니냐 하는 일종의 어떤 저작권 의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